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이제 봄철도 되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식후, 아무래도 점심 후에 노곤하고 나른한 식곤증이 많이 생기지 특히 않습니까? 이제 봄철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요즘은 특히 이렇게 피로감이 심해가지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뭐 그때는 사실 한의원에서 뭐 보약을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생활 환경이라 습관을 조금만 개선시켜도 개선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수분 보충하기. 물을 많이 마셔야겠네요. 아무래도 조금의 가벼운 탈수조차도 내 기능이라든지 기억력을 저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체 한 70% 정도가 물인 만큼 수분을 섭취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체온 조절이라든지 소화작용, 그리고 영양소의 운반이라든지 세포대사 등의 인체 활동이 약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분이 정말 정수나 생수물을 먹어야지 또 차를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아무 성분이 없는 맹물을 그렇죠. 먹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네. 있는 커피라든지 뭐 차를 먹게 되면 그게 이뇨 증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탈 수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저희도 커피를 자주 먹는 편이긴 하지만 평상시에도 생수를 좀 먹는 게 많이 훨씬 먹도록.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체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만 있는 게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또 소화기능 저하의 증상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물의 이제 하루 섭취량이 얼마인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체중에 따라서 따르게 되는데 자기 체중을 33을 곱하면 하루에 섭취해야 할 물의 양을 밀리그램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합니다. 뭐 50kg 몸무게라면 5.3 한 1.5kg, 1.5리터, 1.5에 1.65예요. 1.65 정도는 정확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든지 음료수보다는 그냥 생수를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피하기. 그렇죠. 우리 많이 먹으면 식곤증은 당연히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점심 때 특히 이제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요즘 많이 하는 이제 설탕 스파이크가 발생해서 이게 더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뭐 당연히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에너지가 위로 움직이다 되면 위장으로. 뇌로 가야 될 혈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곤해지게 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꼭 봄철이 아니어도요. 식후에 노곤한 감은 어느 계절이든 있는데요. 약간 소식을 하고 그리고 또 드시더라도 탄수화물 너무 위주로만 드시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줄이는 대신 뭐 단백질이라든지 건강한 지방이라든지 채소 같은 걸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점심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분식이라든지 빵이라든지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면 오히려 배가 먹었는데도 금방 배가 고프고 당연히 갈증이 생기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겠죠.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피로감이라든지 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때 가급적이면 탄수화물 위주보다는 좀 골고루 음식이 건강한 식단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아예 낫다. 탄수화물 끊을 수는 아유, 없고요. 탄수화물도 당연히 에너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양질의 탄수화물은 소식.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후에 짧게 좀 산책하기. 좀 몸을 움직여줘야 움직인다. 되네요.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뇌로 가는 혈류량도 이렇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빨리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과격한 거는 그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과격한 것보다는 적당히 소화가 잘 될 정도. 보통 저희가 이제 식사 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라도 바로 가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뭐 점심시간 직장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 앉아가지고 뭐 커피를 먹는다든지 그래서 사무실을 복귀해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를 좀 걷는다든지 계단을 오른다든지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적당하게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산책하기를 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앞에 산책하고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햇빛색입니다. 그렇죠. 비타민 D 함량도 좀 올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또 이게 햇빛을 쐬게 되면 표피 세포가 자극이 돼서 긍정적인 기분을 들게 하는 항물질인 베타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의 분비도 이게 촉진되거든요. 그렇죠. 세로토닌 분비 촉진할 수 있죠. 그래서 햇빛 보면 왠지 모르게 노곤하면서 또 기분이 좋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호흡하기를 또 그렇죠. 권해드립니다.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는 거 조금 있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심호흡이 네. 부공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제 각성도를 좀 높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뭐 심호흡한다 해서 뭐 그렇게 막 뭐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네.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좀 참은 후에 다시 8초 동안 숨을 내쉬게 되는 네.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네. 그걸 이제 4, 7, 8 호흡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7초를 참아야 되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안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몸이 그걸 받아들이게 난 다음에 조금 내뿜을 때도 한 8초 동안에서 천천히 내뿜게 되면 천천히 그 대신 8초는 조금 그래도 4초보다는 길잖아요. 들이쉬는 건 4초 안에 7초 참았다가 8초 내뿜는 그죠? 네.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체내에 유입되는 이렇게 산소가 젖산과 같은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로를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건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뭐 오늘 한 5개 정도 해서 한번 제시를 해봤거든요. 이좀 노곤한 이게 봄철에 한번 생각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뭐 이게 정보도 드리지만 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게 정보도 한 번씩 드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필수인데요. 그렇죠. 예. 일하실 때.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이런 정보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희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육아는 한방.